안녕하세요, 주토리입니다. 오늘은 종목 분석을 하기보단 우리나라 기업, 장기 투자를 할 만한지, 가치 투자를 할 만한가에 대해서 LG화학, 정말 양아치 같은 기업, 이번 주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 무너지게 만든 최악의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LG화학 뉴스를 통해서 가치 투자를 할 만한가, 존리 형이 말한 것처럼 장기 투자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년 9월 16일 갑자기 LG화학에서 배터리 부분을 분사하겠다 이러한 뉴스와 공시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말이 증권가에선 이미 돌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이로 인해 LG화학에 투자한 개인들이 엄청난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물론 계좌도 박살이 났습니다. LG화학이라는 종목 어느 누가 바보처럼 석유화학 분야를 보고 투자를 했을까요? 전기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터리 부분에서 드디어 흑자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고 있고 점유율 또한 세계 1위로 달리고 있는 LG화학, 이걸 보고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LG화학 투자하신 분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큰 금액을 넣고 장기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의 엄청난 성장을 통해서 LG화학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래서 투자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LG화학 배터리 사업을 분사하겠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뭐가 될까요? 배터리 주식을 샀는데 석유화학 부분의 주식이 됐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빅히트 주식을 샀는데 BTS 그룹만 따로 자회사를 차려서 나갔다.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 추진한다. 장중에 가장 빠르게 나온 기사입니다. 시간을 보시겠습니다. 16일 14시 27분.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합세를 유지하던 주가가 갑자기 14시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뉴스를 먼저 받았을 거고 누군가는 유료 뉴스 같은 것으로 먼저 접했을 겁니다. 저걸 본 투자자 어땠을까요? 빠르게 대응하는 분이라면 바로 매도를 합니다. 고민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LG화학 주주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주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장 초에 한 번, 장 종료 후에 한 번, 이렇게 보는 직장인 투자자들과 일반 투자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도 못 보고 대응도 못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뉴스가 아까 보신 것처럼 14시 27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급락이 시작됐습니다. 보합세를 유지하던 주가가 갑자기 종가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이너스 6%까지 또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종목이었다면 하한가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악재. 하지만 그나마 대형주여서 이 정도 급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주의 특성상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른 개별주보다 많은 투자금을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5천만 원, 누군가는 1억, 누군가는 10억, 이렇게 투자를 했을 겁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LG화학 배터리 분야의 성장세를 믿고 약 13%, 개별주로는 엄청난 하락은 아니지만 대형주에서 시가총액 50조가 넘는 종목에서 13%, 약 8조의 시가총액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분할이 뭐길래, 그리고 LG화학이 선택한 물적 분할이 뭐길래 이렇게 악재라고 할까? 왜 이렇게 양아치 같은 기업이라고 할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회사를 분사를 한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LG화학이라는 양아치 기업이 선택한 물적 분할. 분할하는 기업의 주식을 원회사, 즉 LG화학이 100% 보유를 해서 자회사로 두는 방식입니다. 즉 LG화학 배터리 기업, 가칭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100% LG화학이 우선 갖고 IPO, 기업 공개를 통해서 지분을 시장에 공모하면서 투자금을 모으겠다라는 방식입니다. 이때 기존의 주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이 단 한 주도 없기 때문에 IPO를 해도 기업 공개를 해도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적 분할, 정말 LG화학이 주주를 생각했다라면 선택했어야 했을 방식, 주주 구성이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즉 LG화학의 주주가 LG에너지솔루션의 주주가 되는 방식입니다. 즉
LG화학 지분이 내가 1%가 있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도 1%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IPO를 하고 상장을 하면 이 지분이 카카오게임즈처럼 따상을 가고 한다면 IPO 시에 주주에게 큰 수익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들이 말하는 주주를 생각한다라면 선택했어야 할 방식입니다. 하지만 왜 물적 분할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익을 본인들이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혹시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개념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차이는 분사를 한 회사의 지분을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적 분할, IPO 기업 공개를 해도 기존 주주들은 주식이 단 1도 없기 때문에 1원의 이익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적 분할, 기존 주주들이 주식, 지분을 가지게 되어 이익이 생깁니다. LG화학 또 멍멍이 소리를 합니다. 배터리 지분을 70% 유지하겠다. 따라서 연결 실적으로 본인들이 실적을 가져갈 수 있다. 투자자를 달랜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적 분할로 가면 간단합니다. 자꾸 멍멍이 소리를 합니다.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개인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LG라는 기업 정말 우리를, 개인들을 호구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분을 70% 유지를 하면 주주가 피해가 없을까요? 주가가 올라갈까요? 두 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현대삼성바이오로지스 지분 43.4%를 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지스 시가총액 50조입니다. 삼성물산 시가총액 20조입니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지스에 들고 있는 지분 가치만 21조입니다. 다음으로 SK. SK바이오팜의 지분 75%를 들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은 13조. 현재 SK지주사의 시가총액은 14.8조입니다. SK지주사가 SK바이오팜에 들고 있는 지분 가치만 현재 11조입니다. 이걸 보고서 어떻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LG화학, 우리가 배터리 지분 70%를 유지할 테니까 괜찮다. 그리고 증권사들, 오히려 좋다. 어디 호구 취급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LG화학의 주주는 아니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주식이란 그 회사의 성장성, 가치, 실적,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고 가치 투자를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정말로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할 만한 회사들일까? 저는 절대 주변에 스윙은 하되 장기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괜히 박스피가 아닙니다. 존리, 가치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과연 10년 넘게 들고 가서 주가가 오른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주변에 장기 투자를 하라는 분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10년 이상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더 어이없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월 들어서 기관 외국인 꾸준히 팔았습니다. 기관은 49만 주, 3,577억, 외국인은 34만 주, 2,50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매도를 잘했을까? 정말 주식 명언대로 발목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걸 딱 이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약 6천억의 매도를 다 받아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LG화학이다. 현재 주가가 조금 떨어져도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면, 가치 투자를 하면 더 잘 갈 것이다. 더 오를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 계속 매도를 했고 어떻게 이렇게 잘 팔았을까요? 9월 17일자 단독 뉴스입니다. 항상 의심을 하고 있었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게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LG화학 배터리 분사에 대해서 일부 애널리스트와 일부 협력사 등의 공시 사실을 미리 전달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돈 없는 개인들, 정보 없는 개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다 알고 있었고 6천억을 매도하고 개인은 다 받아냈는데 자기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정말 LG화학과 기관, 외국인 쌍으로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틀간 급락을 하더니 18일 갑자기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갑자기 급락하던 주가에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매수로 나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이미 손절한 개인들은 더 짜증이 납니다. 정말 박탈감이 엄청납니다. 주식을 해오신 분들, 해본 분들, 손절을 해본 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내가 손절을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더 열받습니다. 근데 왜 LG화학 주식 반등을 할까요? 그렇게 연속적으로 매도를 일관하던 증권사에서 분사를 한다니까 기회다, 오히려 좋다, 엄청난 칭찬을 하고 매수 추천을 합니다.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방송에서 언급은 하지만 실적 부분만 뽑아서 보는 이유는 다 이런 겁니다.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수도. 이렇게 좋은데 왜 6천억이나 매도를 했나? 그리고 장중에는 매수를 하는 척 보여주더니 결국 장 종료 후에 매매 동향을 보니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땐 지들도 아직 못 판 물량, 정리를 못한 물량을 개인들한테 다시 떠넘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LG화학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해서 80만원, 100만원을 가더라도 절대 쳐다보지 말고 기관이 이때 나오는 물량을 받아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차피 실현을 해야 돈이 되는 거고 어차피 증권사, 지들이 주가를 올려도 개인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결국 지들끼리 돌고 도는 돈일 뿐입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그냥 LG와 다시는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활발하니까 매번 방송에서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20년 이상 장기 투자할 기업을 찾아라, 워렌 버핏,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우리나라 주식이 정말 대표적인 기업 말고 10년 전 주가에 비해서 다 올랐을까요? 만약 은행주에 투자했다면, 증권주에 투자했다면, 그리고 현재 우량주로 보이는 현대차, 기아차에 10년 전에 투자를 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수익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손실이지. 정말 멍멍이 같은 소리입니다. 워렌 버핏도 미국이니까 장기 투자를 성공했지, 한국이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성공했을까요? 존리, 삼성전자 말고 장기 투자를 하면서 10년 동안 몇 종목이나 성공을 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에게 헛된 투자 방식을 주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LG화학 투자하신 분들이 투기였을까요? 가치 투자였을까요? LG화학 투자하신 분들이 단타였을까요? 장기 투자자였을까요? 이제 저는 LG화학, LG기업 관련된 종목은 언급하지 않고 안 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앞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전은 LG가 아니라 삼성입니다. 정말 최악이고 양아치 같은 LG화학. 손실 보신 분들은 힘내고 혹시 투자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손실 나신 분들,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업이 양아치 같은 겁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